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강력하게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내일을 대비해 볼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실리콘투였습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 수혜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화장품 수출액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실리콘투는 미국 비중이 무려 25%를 차지하는 만큼 또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점에서 많은 수혜주들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화장품의 전망은 어떨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0.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밸류업 지수에 추가로 편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제로 편입될 거다라고 발표가 되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환율 여파까지 더해진 모습인데요.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주,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실제로 지수에 편입이 될 텐데 앞으로의 하락세 조금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을지 OX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1.6%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 원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새로운 이슈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수원의 루마니아 수주 소식이었는데요. 무려 1조 2천억 규모의 원전 리모델링 수주를 확정지었다라는 소식 올라왔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원전주 참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내일장 이 기조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네 번째 종목 무슨 종목일까요? 네, 오늘 네 번째 종목 바로 SY스틸텍이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겨우 양국의 대통령과 만나겠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관련주들 크게 올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켈로그 특사 지명사가 내년 1월쯤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 종식에 얼마나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취임 시작과 함께 종전 논의가 될 걸로 기대되면서 앞으로 이 재료 얼마나 더 갈 것인가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가운데 기대했던 생물보안법마저 통과가 미뤄진 모습입니다. 이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들 줄줄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금리의 경우에는 횟수만 줄었을 뿐 인하에 대한 기조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종목 장세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함께 하는 동안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어떤 종목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리콘트, KB금융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장에서 1.16%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SY스틸텍, 셀트리온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에 있는 종목이죠. 실리콘트, 오늘장에서 힘든 장 속에서도 7%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또 화장품주로 가봐야 되는 걸까요? 고환율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화장품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믿을 건 화장품 주인지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두 분은 O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종목들은 사실 제가 만약에 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올라올 때는 좀 일부 수익 실현으로 하면서 비중 조절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O 의견 들은 이유는 실리콘투 자체가 이제 좀 더 이제 확장성이 더 생기는 과정 속에 있고 아마 내년 넘어가게 되면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생기게 될 거고요. 다만 문제는 차트상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위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뭔가 새롭게 본다면은 단기 정도는 좀 아직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밀렸을 때도 어차피 이 종목 실리콘투는 크게 밀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보여서 이렇게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 보자면 실리콘트가 4분기 전망이 굉장히 호실적인 전망이 되면서 지금쯤에서 좋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기간에 의한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넘어가야 되는 그 저항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이제 실리콘투 화장품에 대한 취지가 이제 고환율 때문에 아마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반사익을 보는 것보다는요. 실리콘투 본연에 있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저는 O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고환율로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봤을 때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반사익으로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또 내일장 조정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좀 더 내려왔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이미 실적만큼으로서 기대감으로서 한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긴 시점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화장품 섹터들에 대한 전반적으로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해봐도 늦지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는 내일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보고 뭐 내년도에도 다시 1월 달부터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리콘투가 상승한 그 모멘텀이 실적에 대해서 올라갔다면 O를 들어주셨겠지만 어쨌든 고환율에 대한 수혜로 실리콘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X를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1월 달 정도의 그 타점을 노려보자라는 코멘트 함께 섞어주셨습니다. 실리콘투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KB금융이고요. 오늘장에서는 0.34%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KB금융이 편입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탑5 안에도 들은 종목이 바로 KB금융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왜 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매니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KB금융 두 분은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X 들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입을 해서 KB은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KB금융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연말까지 이 배당 투자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5만 원일 때 뭐 5%의 배당 투자가 나왔을 텐데 올해 뭐 그렇게 큰 이제 분기 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5% 이상 안 나올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 70%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에서 물어봤더니 요즘에 대출이 묶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이자 수익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분이 이제 너무 높은 상황에서 80% 넘어가는 상황에서 줄고 있고 뭐 매수를 하고 있지만 차트 상에도 조정을 거치고 있고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만약 사야 된다면 실자가 보이면 한번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차트 흐름을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차트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예정대로 주주 환원이 기대만큼 움직여준다면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봐도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가격적인 측면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양주라든지 우량주들을 사고 있는 모습들이
삼성전자가 아무리 싸더라도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배당금을 노리고여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큰 손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KB금융도 외국인들에 대한 그만큼 보유 비중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어떤 배당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는 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거를 연속적으로 또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KB금융에서 제가 5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한번 낙폭가대가 컸던 것만큼 한 95,000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 그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위치상까지는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번 보유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져봤자 81,000원 밑으로 떨어져봤자 지금에서 81,000원까지 내려오는 자리에 해봤자 6%에서 7% 내외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감내한다라면 충분히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X로 의견이 갈렸는데 배당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오히려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OX로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O, 아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KB금융 지금 시점에선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 오는 두 분. 하트 보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또 조기준 매니저님이랑 김웅태 매니저님이랑 통과제리 같은 사이여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KB금융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본장에서는 1.1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2%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가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공사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 KPS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큰 시세를 분출해줄 수 있을지 OX 통해서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 X 들어주셨습니다. 한 분만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내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기 때문에 그래서 X를 드렸고요. 저는 큰 시세가 내일 나오기보다 지금부터는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단기 관점보다는 두산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O보다는 X를 드린 거고요.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하단선을 안 깨고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계속 올라오는 선들이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올라가다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두산그룹 안에서의 지배구조의 개편이었는데 그 리스크가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정책적인 것들, 정부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못 올라온 건데 예산안을 보게 되면 사실 원전 관련된 예산안도 크게 달라진 게 없고 해외에 대한 것도 딱히 달라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리에 버티다가 지금 기관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한 번의 상승은 나타날 건데 그게 내일이 되기에는 좀 재료 자체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X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내일장에서 큰 시세가 날까요?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X를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살짝 중장기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이가람 매니저님께 하트를 보내주셨던 김흥태 매니저님 이번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내일장에서 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내일장에서 급등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X를 드린 거지 중장기적인 거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일 관점에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려왔던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본연에 갖고 있던 업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책적 리스크로 인해서 내려왔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수준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이번에도 체코에 대한 수주 내용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남아있는 거라고 했을 때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BHI가 오히려 주가를 잘 방어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소 좀 무거운 것뿐이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매수해서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거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공식적으로서 공약 1호였던 이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받았던 거였지만 그거 외적으로서 앞으로에 대한 원전에 대한 SMR 구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선두주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두 분 모두 관점은 같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외에 이슈가 있었던 만큼 내일장에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SY 스틸텍입니다. 오늘 장에서 6%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언급이 되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조기준 매니저님, 이가람 매니저님은 X, 김흥태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X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뭐 SY 스틸텍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데크 플레이트 관련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 훨씬 더 매출이 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두세 개가 더 많은데 SY 스틸텍이 그냥 테마주로 형성되면서 많이 올랐을 뿐이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이제 1,000억에 이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3,000억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 만큼 올랐다. 이제 10,000원이 이제 고점일 텐데 물론 이제 테마주가 또 매집이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테마주를 뭐 적극적으로 포트에 편입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리스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X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데크 플레이트 우리가 공사할 때 보면은 이제 공사장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뭐 3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 기본적으로 200~300억 흑자가 많이 나오는 회사도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 SY 스틸텍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만 올라왔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테마주 형태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매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로 엮여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는 올해 들어주셨기는 하지만 특별한 포트 대결, 포트 내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의견은 추후에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장에서 3.41%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후퇴 플러스 미국채 금리 급등 이슈가 있었고요. 거기에 생물보안법의 미국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요. 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와 같은 행사는 여전히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락할 때 들어가 봐야 되는 걸까요? OX 통해서 바이오 관련된 전략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조기준 매니저님 가장 마지막에 들어주셨는데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X 의견, 이가람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오늘 다 팔았고요. 기관도 오늘 전체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왔던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까지 다 팔고 나갔는데 아무래도 오늘 것 같은 경우는 금리 때문에 전 팔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A바이오 그동안 강세로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를 다 매도를 하고 오히려 그 자원 가지고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고 봤을 때 지금 금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매도가 더 나와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물보안법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 거니까 넘어가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 심리적으로 깬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한 적어도 5거래 정도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서 제약바이오는 일단 이번 주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수급이 빠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며칠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함께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셀트리온이 외국인 지분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16만 원대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금방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에서 보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론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뭐 지금 자가 면역 치료제에 관해서 허가가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외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내년에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서정진 회장이 또 하나가 이제 CDMO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 관련해서도 생산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박스권에서 상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팔아야 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줄면서도 올라왔다라는 건 다른 재료들, 그러니까 실적이든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라는 건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돌파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재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테키와 FDA 승인도 있었고요. 내년을 살펴보자면 바이오시밀러 5개 신제품 진출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들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셀트리온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5 5종목 해봤습니다. 오늘 성적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장에서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고요. 그래도 두 분께 O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실리콘트, KB금융,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분께서 O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가람 매니저 X를 던져주시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은 좋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SY스틸텍, 셀트리온은 한 분께서만 O 의견 던져주면서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별한 포트 대결,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어떤 대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